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창수. 여든이 조금 넘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병상에서의 마지막 말은 참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처음에는 잘 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간호사에게 물 한 컵을 부탁하면서도 내게 고맙다는 인사는 엄마 고마워였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져서 나를 착각하는구나. 그렇게 넘겼죠. 하지만 점점 그 부름이 내 안에 가만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였지만 그는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조용했고 서로에게 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서로 다른 방에서 자는 건 익숙했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한마디 없이 밥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창수는 특히 그랬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자란 탓인지 그는 정서적으로 항상 방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든 혼자 해결하려 했고 아프다는 말도 속상하다는 말도 입 밖에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병상에서 내게 엄마라고 부르며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속마음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는 거칠고 단단했던 그 손이 마치 아이의 손처럼 작고 가벼웠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야. 난 당신 아내야.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엄마가 다 따뜻해서.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평생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그가 내게 따뜻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깊이 파고들 줄은 몰랐습니다.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27이던 나는 조금은 엉뚱한 사람과 맞선을 보았고 그 사람이 바로 창수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딱딱했으며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단 3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세요? 혼자예요. 예, 그럼.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참 어색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도 조용하게 했고 신혼여행도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달콤한 시작은 없었지만 우리에겐 그런 대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고 나는 그런 그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함께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지나왔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그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부름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는 아내인 나를 바라보며 어릴 적 잃어버린 그 무조건적인 품을 떠올린 건지도 모릅니다. 그가 부른 엄마라는 2글자에는 그가 평생 간직해온 외로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그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참 외로웠구나. 그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그가 말하지 못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나는 창수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눈썹, 옅게 꺼진 뺨, 그리고 여전히 움켜쥔 손끝. 어쩐지 그 모습이 아기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하고 중얼거리던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 내게 했던 무뚝뚝한 말들, 차가운 듯했던 시선들 속에도 작고 낯선 사랑의 언어가 숨어 있었다는 거요. 아침이면 그는 늘 내게 먼저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그 말이 사랑이었고 퇴근 후 조용히 안방 불을 켜주는 행동도 사실은 나를 걱정했던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의 하루하루는 짧고도 길었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숨이 가빠지는 창수를 보며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 말에 그는 미약하게 미소 지으며 또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렇게 그는 점점 아내가 아닌 어릴 적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말기 환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고. 생애 처음 혹은 가장 그리운 존재의 이름을 마지막 순간에 부른다고요.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혹은 이름조차 없는 누군가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창수가 내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가 내게 마음을 놓고 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조금 긴 잠에 빠졌습니다.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동안 창수와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늘 그의 아내였지만 때로는 그의 친구였고 동생 같기도 했고 어쩌면 정말 그의 엄마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로 사랑을 주지 못했지만 나는 그를 돌보며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그는 표현이 서툴렀고 나는 그런 그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부르고 나의 손을 찾았습니다. 엄마, 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조용히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가 눈을 감은 채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말 없이 손끝으로, 숨결로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며칠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녘 나는 그의 마지막 숨결을 곁에서 지켜봤고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당신에게 나는 엄마였어도 괜찮아. 그렇게 나는 창수를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빈 병실을 정리하면서 나는 침대맡에 놓인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몇 달 전 직접 수놓아 만든 작은 수건이었습니다. 거기에 흐릿한 글씨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엄마, 나의 아내, 나의 사랑.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말로 하지 못했을 뿐, 그는 평생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름을 마지막에야 엄마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거죠. 나는 수건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지만 나는 그의 마지막 말, 마지막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의 신발이 놓여 있던 현관, 그가 앉던 거실 소파, 늘 꺼져 있던 TV에 리모컨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단 하나 그가 없다는 사실만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가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맡에는 그가 즐겨 읽던 책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를 펼치자 줄을 그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이란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하는 것.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남긴 모든 사소한 흔적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하나씩 그의 흔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면 나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병원 영수증, 작은 종이, 쪽지들이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글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버틴다. 오늘은 웃게 해줘서 고마웠다. 말은 못했지만 나한텐 과분한 사람이었다. 그 문장들을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표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을 하나하나 체감했습니다. 그는 늘 무뚝뚝했고 고집이 셌고 말보단 행동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가 답답하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안에 있던 진심을 읽게 된 겁니다. 사람은 떠나야 보이는 게 많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장롱 안에서 그가 숨겨놓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그 상자가 이상하게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여니 손편지 여러 장이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지영아로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를 지영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늘 당신, 여보 정도였고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서는 나를 다정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 참 서툴렀지. 너한테 미안한 일이 많아. 근데 너만큼 고마운 사람도 없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지 않았던 말을 혼자서 그렇게 적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너랑 살면서 웃는 날보다 참고 넘긴 날이 많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참 고맙다. 그는 말하지 않았을 뿐 내내 고마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 그리 표현을 못했을까? 왜 그리 말을 아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지만 나는 그저 그 마음을 늦게라도 읽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나를 믿고 끝까지 곁에 두었다는 거였구나. 나는 더 이상 그의 무뚝뚝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숨어 있던 작은 온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듬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고 난 뒤 나는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창수 씨, 나도 참 서툴렀어요. 당신 마음을 미리 알지 못해 미안해요. 당신이 날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난 그게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조용히 말로 하지 못했던 사랑을 글로 전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가 자주 보던 하늘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창수는 별을 보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별을 보며 나중에 우리 저 별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창수 씨. 다음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 살아보자.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별들 사이로 닿기를 바랬습니다. 편지를 쓰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그가 남긴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장 안에는 아직 다림질이 남아있는 셔츠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고, 바지 주머니에서는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오래된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그 손수건을 만지는 순간 내 눈가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보던 물건들이 이제는 모두 그 자체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손길이었고 마음이었고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정리함 속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버리기 싫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고 그가 내 곁에 머물렀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두부를 조심스럽게 썰어 넣었습니다. 상 위엔 2개의 그릇을 놓았습니다. 하나는 나, 그리고 하나는 그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없으면 더 쓸쓸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수저를 들고 그가 자주 하던 말투를 따라 해봤습니다. 국물은 좀 짜다.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그 웃음 뒤를 따라왔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한 사람분의 밥상을 더 차립니다. 그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을 차리는 일이 내게는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도 우린 말이 많지 않았기에 지금도 이렇게 조용히 함께하는 저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창수와 함께 보냈던 계절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름이면 마당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기억, 가을이면 떨어진 은행잎을 함께 쓸며 눈을 맞추던 짧은 순간들, 그렇게 크지 않은 기억들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장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그리움에만 머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그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적습니다. 매일 밤 그 일기를 그의 사진 앞에 올려둡니다. 마치 그가 읽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합니다. 창수 씨, 오늘도 함께 했어.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나는 그를 점점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떠났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는 이제 내 기억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상과 호흡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혼잣말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가 내 앞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조용히 웃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엄마, 고마워. 그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며 나를 지탱해 줍니다. 그는 아내인 나를 엄마라 불렀지만 그 부름 속엔 사랑, 의지, 위로, 그리고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그 마지막 부름이 내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안에 숨어 있던 따뜻함을 더 자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의 엄마처럼 느껴졌던 건 내가 그를 정말 깊이 사랑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이름보다 더 깊은 감정이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먼저 그의 방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 자리에 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가 어쩌면 위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잊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시간이니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진다는 건 그리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그리움을 내 일상 속에, 내 숨결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겠지요. 장수를 잃고 난 뒤 나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예전엔 바쁘게 돌아가는 시계 소리에 맞춰 하루를 살아갔다면 이제는 찬물이 끓는 소리, 고양이 발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자락 같은 작은 움직임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 고요 속에서 나는 오히려 삶이 얼마나 섬세한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느낍니다. 어느 날 그가 생전에 아끼던 카세트 테이프를 정리하다 우연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엔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 너랑 이 노래 듣고 싶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나는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몰래 녹음을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어쩐지 그답기도 했고 그만큼 간절했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저녁 그 테이프를 잠깐씩 틀어놓습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몇 초짜리 음성, 그 소리는 내 하루에 조용히 들어와 나를 감쌉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선물이나 이벤트, 멋진 말들로 표현되어야만 진짜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말 없이도 함께 해주는 시간 속에 있다는 걸요. 남편은 내게 그런 사랑을 주었습니다. 부족해 보였지만 그 안엔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길을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사람, 그런 그에게 나는 아내이면서
엄마 같은 존재였고 그의 가장 깊은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자상한 손길, 생일을 기억해주는 그런 것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아챈 건 너무 늦은 후였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죽음 이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물론 쓸쓸함은 남아있지요. 하지만 그건 무게로 내려앉는 슬픔이 아니라 내 삶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담요 같은 감정입니다. 그가 내게 남긴 말, 마지막 눈빛, 그리고 엄마라는 그 부름은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를 위해 촛불 하나를 켭니다. 바람에 꺼지지 않게 조심스레 불을 붙이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고마워, 창수 씨. 그렇게 나는 그와 함께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느 봄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부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고 커피포트를 올려놓은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는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나로 말하지 않아도 그는 이런 아침을 좋아했을 겁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아침. 나는 그가 남긴 머그컵에 커피를 따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며 조용히 한 모금 마셨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가 없는 시간이 내 삶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지만 그 삶이 아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 마음 한가운데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별을 겪고 누군가는 그 이별에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그 이별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후자였습니다. 무너지기보다는 품고 살아가는 쪽.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상처보다도 더 많은 위로를 주고 갔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의 마지막 부름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나와의 시간 속에서 그는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한 위안을, 엄마에게서 받았을 법한 안정을 느꼈던 것이겠지요. 그가 마지막까지 내게 의지하고 나를 따뜻하다고 말해준 그 순간 나는 모든 후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단단한 말 대신 무심한 손끝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눈빛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인사 하나 없이 떠난 사람의 침묵 속에서 어느 날 나는 동네 작은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별은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형태를 바꿔 존재한다. 나는 그 글귀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맞습니다. 창수와 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내 삶의 한 장면 속에서 하루의 틈 사이로, 그리고 잠자기 전의 속삭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나는 그를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그리움도 슬픔보다는
따뜻한 기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을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준 침묵, 그가 남긴 쪽지, 그의 손수건 하나까지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수 씨, 당신은 내게 남편이기도 했고, 아들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속으로 되뇌일 때 바람 한 줄기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그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엄마라는 마지막 부름을 나는 사랑으로 들었다고. 그것은 가장 슬픈 이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완전한 이해였습니다. 그는 나를 부르며 떠났고 나는 그를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그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잘 잤어요, 창수 씨. 그는 대답하지 않지만 나는 압니다. 그도 나처럼 매일 나를 떠올리고 있을 거라는 거요.